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스터디 카페의 비전, 미래 희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정릉동 기약을 계기로 성북구 정릉동의 스터디 카페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정릉동도 지난번 대구 수성동이나 서울 대치동처럼 스터디 카페가 끝이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모집단이 많은 사업은 반드시 된다.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모집단이 많은 데서 남보다 탁월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면 그것은 무조건 돈을 법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돈 버는 사람과 돈 못 버는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처음 냉장고가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냉장고 영업사원들은 북극이나 남극은 너무 추워서 음식을 바깥에 내놓으면 꽁꽁 얼기 때문에 상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냉장고가 필요 없다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영업사원은 극지박을 둘러본 다음에 이런 북극이나 남극은 음식들이 꽁꽁 얼어서 녹여 먹는데 보통 고생스러운 게 아니다. 여기야말로 냉장고가 필요하다. 냉동실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냉장실이 있는 냉장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엄청난 냉장고를 팔아냈습니다. 자, 돈 버는 사람과 돈 못 버는 사람은 같은 현상을 보고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겁니다. 아프리카에 처음에 신발을 팔러 들어갔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운동화를 파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돈을 번 영업사원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에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운동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경험을 시키면 무제한으로 팔 수 있다라고 아프리카에 운동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대박이었죠. 우리나라도 같은 유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동 건설이 처음 시작될 때 한국의 모든 건설회사들은 중동은 너무 덥고 물이 없어서 건설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건설의 필수인 모래가 지천에 널려있다. 모래를 실어올 필요도 없다. 또 중동은 해만 지면 서늘해진다. 그러니까 횃불을 켜고 밤낮을 바꿔서 일하면 된다. 그리고 물이 부족한 것은 중동에서는 어차피 한국으로 엄청난 크기의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기름을 싣고 한국에 와서 그 기름을 다 정유업체에 넘긴 다음에는 빈 배가 그냥 가는데 거기에 물을 실어 오면 된다. 모래는 지천에 있고 물은 유조선이 해결하고 더위는 낮과 밤을 바꿔서 밤에 횃불을 켜고 일하면 되니까 정말 여기보다 건설을 하기 좋은 데는 없다라고 정주영 회장은 결론을 내리고 현대건설이 중동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건설이 사실상 재벌이 됐죠. 자, 이것처럼 같은 현상을 봐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릉동도 그렇고요. 대치동도 그렇고요. 수성동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전부 다 대박납니다. 그렇게 많은 스터디 카페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만 플러스 원을 시키면 아주 조금의 차이점만, 특장점만, 시설의 우수점만 가져가면 그냥 그 모집단을 싹쓸이하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는 업종 특성상 오픈하자마자 개업발이라는 건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다른 곳에 정기권이나 100시간권 이런 걸 끊어놨기 때문에 좋은 데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옮겨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한두 달만 흐르고 달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정말 끊이지 않는 물줄기가 되는, 돈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스터디 카페입니다. 인구가 준다 하지만 인구가 바글바글 할 때 70년대, 80년대도 1년에 대학 진학생 수는
4, 50만이었고요. 지금도 불과 7, 8년 전만 해도 1년에 신생아가 7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줄었죠. 인구 타격이 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15년 내지 17년 후 이야기고, 역시 지금은 굉장히 대학 입시가 치열합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1, 2, 3학년의 경우에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레벨이 높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다가 성공하지 못해서 밀려가는 경우는 있지만, 스터디 카페는 향후 10년 동안 굉장히 전망이 밝은 업종입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어둡느냐? 인구가 줄어들면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고요. 뭐 스터디 카페 20년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햄버거 전부 다 시장 개편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절대 강자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요, 강자는 더 돈 벌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고만고만한 경쟁업체들은 무너지면서 제일 잘 되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은 현상을 바라봐도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은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많은 스터디 카페가 있다는 것은 이 사회에 그만큼 스터디 카페의 니즈, 요구가 있다는 뜻이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톱 브랜드는 반드시 돈을 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요. 요즘 도대체 세상 안만 둘러봐도 할 게 없다. 그건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요즘 식당 안 된다고 그래요. 정말 대한민국 모든 식당이 다 망해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망원동 순댓국밥집 앞에서 줄 서서 먹었습니다. 저희 본사 방문해 보시면 줄 서서 먹는 순댓국밥집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음식의 질이 달라요. 맛이 다르고. 그래서 못 보는 사람들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이소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꼬리 잘린 여우. 자기가 꼬리가 잘리고 나니까 다른 여우들한테 야, 그 꼬리 없으니까 되게 좋아. 괜히 꼬리 끌고 다니다가 맹수한테 바스락 소리 더 들려서 잡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꼬리가 없으니까 참 좋아. 또 역시 이소부화에 나오는데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는다. 자기가 아무리 점프해도 포도를 딸 수 없으니까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는다라고 소문을 내고 떠들고 다니는 여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신이 못했다고 해서 이 업종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요즘 세상에 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면 지금 대한민국 5천만 명이 10년 후에도 다 똑같은 형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엄청 돈 번 사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변화의 어떠한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뜻이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스터디 카페의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무궁무진한 시장에서 조금만 더 플러스 원을 시킨다면 그것은 돈 버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물며 저희처럼 완벽한 특허를 가지고 압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는 사실상 실패하기가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점 건물의 환경, 또 점주의 역량, 이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못 갖추면 아무리 점주의 역량이 뛰어나도, 입점 건물의 환경이 뛰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본사를 방문해 주시면 모든 매출을 다 공개하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직접 저희 마포 망원점 시스템과 시설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타사와의 확실한 차별점, 그리고 저희는 특허로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점을 타사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까지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스터디 카페가 제일 많은데, 제일 모집단이 큰데 그곳에 저희가 손잡고 들어가시면 반드시 돈 법니다. 이것은 진리고 시장 경제의 원칙이고, 경쟁을 해서 이 사회는 나빠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정말 저희와 손잡고 성공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